자, 다음 소식은 민주당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아침에도 알려드렸지만 이재명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요, 되게 길게 했어요. 한 50분 가까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바로 이재명의 무식함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땐 아무것도 몰라. 그냥 권력욕만 있을 뿐이지 전혀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도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총선은 생존 투쟁이다.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아르헨티나를 넘어서 이제 뭐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재명. 이제는요, 브라질까지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브라질의 경제 위기가, 브라질의 추락이 검찰 독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이재명이가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온 게 무엇이냐? 이재명처럼 돈 뿌려서 그래요. 포퓰리즘. 네? 그리고 브라질 경제 위기가 무엇이냐? 또 포퓰리즘입니다. 13년 동안 돈 뿌렸어요. 13년 동안.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실제 브라질에요. 잘 생각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13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막 돈을 줘요. 네? 1, 2년도 아니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네? 인생에 있어서 13년 동안이나 내가 기업에서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꼬박꼬박 돈을 준다고요. 그러면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막 돈을 줘.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라 돈을 줘. 그러면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능률이 떨어지고요.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이탈을 하게 되죠. 기업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돈을 받으니까. 어디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런데 결국에는 그 돈이 다 뭐라는 겁니까? 빚이라는 겁니다. 빚. 그런데 여기에 젖어든 브라질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취업을 않고 생계보조금을 받겠다라고 지금 포퓰리즘에 중독돼 있는 게 브라질 국민들의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로서 지금 브라질의 경제 위기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터져 나와서 지금은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브라질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앞뒤 사정 다 자르고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브라질 하나 끌고 와서 그게 검찰 독재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신규 여러분? 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모르는 것도 문제고요, 알면 더 문제인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모르면 무식한 거고, 알면은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을 속여보고자 아르헨티나 끌어오고 브라질 끌고 와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하다. 어떻게 국민들을 속여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속일 수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 미리 보여줄게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재명이 계속해서 중남미 국가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자, 제가 볼 때는요, 계속 이 중남미 국가들을 내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처방해 놓습니다. 이재명, 앞으로 내놓을 중남미 국가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빼고 중남미 국가 얘기할 때 헛소리 그만하십시오. 지금 중남미 국가 모두 다 대탈출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포퓰리즘, 경제 파탄, 좌파 정권의 실패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많은 상당수의 중남미 국민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포퓰리즘 때문에 물가 올라갔죠. 그 물가 올라감으로써 경제 파탄 났죠. 그게 다 누가 만든 거랍니까? 중남미 국가에 있는 좌파 정권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재명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때만 되면 돈 뿌리자고 말하면요, 경제 위기 온다고요. 우리 국민들 더 살기 팍팍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저러한 돈 뿌리기에 절대 속지 않는다라는 것. 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문재인이 그렇게 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 교체한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을 겪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 먹힌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오늘 이재명이 진짜 무식하다라는 게 한 번 더 느껴진 게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법조인인지가 너무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2차례나 무단으로 불출석을 했는데 법원이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재명이 이제 재판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을 하는데 법정에 들어가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재판 지장이 없다. 저기요, 이재명 변호사 아니에요? 법조인 아닙니까? 어떻게 저보다도 몰라요? 아니, 지금 이재명이 받는 재판이 뭔지를 모릅니까? 이재명 민사 아닙니다. 형사 재판이에요. 깜빵 들어갈 재판이라고, 깜빵 들어갈 재판. 네? 제가 보여드릴까요? 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즉,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요, 대장동 재판 개정 못한다고요. 개정 뭡니까? 재판 못 열린다고요. 아니 근데 이런 형사소송법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재명이 뭐라고요? 내가 없어도 재판 지장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겠어요?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정말 우리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우리 국민들 모를 거야. 내가 대충 말해도 속겠지. 브라질의 경제 위기, 이거 모를 거야. 내가 대충 말해도 우리 국민들 속겠지. 더 나아가서 이 대장동 재판 출석과 관련돼서도 우리 국민들 어차피 법정인 거 잘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속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재명이 이런 망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열받아요.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 정치 못하게 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의 이러한 망언과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관련돼서 원희룡 후보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딱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개항이야말로,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는 게 나을 겁니다. 야,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친구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 말에 따르면 지금 뭐 내가 없어도 재판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없으면 대장동 재판을 진행 못한다고요. 뭐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말한 것처럼요. 개양.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요. 이재명이 없어도 너무 잘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사라지면요. 우리 국가 더 발전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 눈치껏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지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 안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이 정치판에 남아가지고 대권 욕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재명의 욕심을 민심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로서 반드시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착한 우파 유튜버 아닙니까? 네? 우리가 또 이재명한테 살 길을 마련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 나라를 뜨면 어딘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을 환영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중국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재명이 셰셰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중국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렸다며 오히려 중국에서 이재명의 셰셰 발언을 만세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실제 이런 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중국 포털 사이트에 이재명의 셰셰 발언이 이렇게 탑 링크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이재명이 왜 중국에 찝쩍거리냐는 발언이 집중적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발언을 중국인은
중국에서 환영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재명 중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과 정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국 매체들은 보도에서 이재명의 찝쩍거린다는 표현을 자오로로 번역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환구시보는 한국 최대 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왜 중국을 도발하는지,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하며,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 등 서방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재명이 중국에 대한 윤석열의 부적적인 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며 평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쎄쎄 발언에 대해서 중국 매체는요, 만세 불러주고 있다고요. 환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중국이 어떤 곳이에요? 실제 이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 자유 없어요. 모두 다 중국 정부의 통제, 검열받습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겁니까? 중국 정부 시진핑이가 이재명의 쎄쎄 발언을 만세 불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냥 중국 가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리는 겁니다. 왜냐, 실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재명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도 안 띄워주는 이재명을 중국에서는 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굴종적인 얘기를 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재명은요, 정말 외교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전문성이란 1도 없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좌파들이 주장한 게 뭐겠습니까? 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냐는 겁니다. 왜 미국 쪽으로 더 기울이냐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좌파들 주장처럼, 과거 문재인처럼 이렇게 간보면은 이게 외교가 됩니까? 네? 과거 문재인처럼 야, 중국, 미국 다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다 입장 이해한다. 이런 외교가 되냐고요. 왜냐? 미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중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가열차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딱 가운데 있다고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야, 니들 가운데네? 우리가 이해해 줄게. 이런 입장이겠냐고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든 한 편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에 입각하는 나라의 편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국익에 더 맞으니까. 그게 우리의 국가 이념이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좌파들은 비판을 하며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 이와 관련돼서 왜 쎄쎄를 하냐며 불종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외교의 이응자도 모른다.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만큼이나 이재명은 더 모른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저러한 쎄쎄 발언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런 쎄쎄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격을 해줘야죠. 왜 반격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국민들은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갖고 있느냐? 바로 2030 세대들이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통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 중국에 대한 연령별 호감도를 보시면요. 2030이 가장 적어요. 2030이. 20대, 30대가 중국을 가장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걸 뭐 하면 되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더 띄우면 되는 겁니다. 더 띄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제 2030들은요. 어디에 표를 줄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무당층, 정치권을 말하는 중도층, 거기에 2030들이 더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30 표심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재명의 쎄쎄 발언을 더 수면 위로 띄우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한테 계속해서 답을 요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요. 비단 이재명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향해서도 물어볼 수 있느냐? 바로 조국을 향해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여러 차례 방송해드렸어요. 여러 차례. 20대에서 조국을 지지를 안 해요. 네? 빵프로 나왔어요. 빵프로.
1%도 아니고요. 빵% 나왔다고요. 네? 20대에선 조국을 당연히 지지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공정과 정의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공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분노를 느끼게 만든 게 바로 조국 사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들이 조국을 지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20대의 조국에 대한 비판 수준을 더 높이 띄우면 되는 것이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조국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얼마 전에 중국과 관련돼서 쎄쎄 발언했다. 그와 관련 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조국이 이재명의 쎄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 그러면 조국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 이재명 쎄쎄 발언 비판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공격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재명의 쎄쎄 발언을 옹호하면은 20대들이 분노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조국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향한 쎄쎄 발언에 대해서 조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강력하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부동층인 20대, 30대들의 표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재명, 민주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 결국 또 사고를 쳤습니다. 자, 누가 사고를 쳤느냐? 바로 안기령이가 사고를 또 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안기령이가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들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와 관련돼서 안기령 측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야, 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안기령이가 지금 노래교실에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네? 당돌한 여자를 정말 당돌하게 불렀죠. 근데 이때 당시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잘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노래를 좀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선관위에 해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머리 좋다.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이 드는데, 야, 역시 좌파들은 꼼수 잘 써요. 자,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선관위가 일단 엄중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잘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안기령이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선거법을 잘 몰라요. 선거법을 잘 알면은 이런 짓 했겠냐고요.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또 올렸습니다. 또 올렸어요. 네. 안기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 마이크로 믿고 도와달라 지지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요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안기령이 얘기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안기령 도봉갑 국회의원 후보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봉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안기령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봉갑 후보로 정해진 다음에 오기영 의원님과 도봉구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기영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도봉에 대한 애정, 그리고 깊은 식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해서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기영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기영 의원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동진 총장님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우리 실력 있고 그 실력을 성과로 입증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유능하다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의 선배 정치인분들 잘 모시고 도봉의 저도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도봉구가 민주당에서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봉구가 민주당에 가지는 기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각 우리 원팀이 되어서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영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요 빼박입니다. 이건요 진짜 빼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아직 마이크 들면 안 돼요. 일단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마이크 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유세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안기령이가 두 개를 다 했어요. 무슨 얘기냐? 네, 실제 선거 유세 기간이 아닌 그 시점에 저렇게 마이크 등 확성기를 들고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면요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그런데 안기령이 지금 뭐 했습니까? 두 개 다 했어요. 오기영이라는 특정 후보도 얘기했고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빼박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빼박이에요. 근데 저런 영상들을 지금 실제 뭐 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언론에다 제보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저는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선관위의 입장이에요. 선관위가 일단 한 번은 봐줬어요. 노래교실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 거는 선관위가 한 번 봐줬어요. 엄중 경고 내렸다고요. 그러면 선관위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안기령이가 또다시 마이크 들고 특정 후보, 특정 정당 말하면서 지금 믿고 도와달라 지지 호소한 것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심지어 뭡니까? 안기령이라는 이름이 적힌 선거복까지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과연 선관위가 이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선관위가 이런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문서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문서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 안기령 측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 문서가 선관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잘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민주당의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7인의 문진석 농지법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따르면 허위 증명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진석 측이 실제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농지법을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거 문재인 때처럼 잘 아시겠지만요. 이 농지를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됩니다.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는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법원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농사 지을 의도가 없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다라면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라고 1심에서 문진석과 문진석 아내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씩 유죄 판결을 내린 게 지금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파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민주당이 알았냐 몰랐냐? 알았냐 몰랐냐? 알고 공천해도 문제이고 모르고 공천해도 문제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문진석이 샀다라는 땅이 어떤 상이냐면요. 이거예요. 아내와 공모에 농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어디 땅? 전남 장읍의 토지를 농지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5월에 재판에 넘겨줬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디 땅이라고요? 전남 장흥 땅이라고요. 전남 장흥. 전남 장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문득. 아직까지도 문진석이가 이 땅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진석의 재산 내역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후보자 재산 신고사. 실제 문진석이 제출한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안 보여요. 네? 문진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땅이 안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남 장흥 토지가 안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요. 문진석 본인은 상가 2채, 배우자는 아파트 사무실 2채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남 장흥 토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남 장흥 토지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지금 제가 의심하기로는 이곳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어디? 차남한테. 문진석의 차남한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진석이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남 장흥 땅이 이 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전남 땅으로 보이는 전남도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땅이 어디가 있다라는 겁니까? 차남의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문진석 측은 해명해야죠. 문진석 측은. 왜냐? 본인이 원래 농사 짓겠다고 산 땅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도 발급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와 유사하게 보이는 땅이 자신의
재산은 없고 차남애가 가 있는 겁니까? 자, 이와 관련돼서 문진석 측은 해명해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문진석 차남은 농사 짓고 계세요? 네? 지금 문진석 차남 농사 짓고 있습니까? 왜냐? 이거 농지래매. 농지래매. 농지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농사 지어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재산 내역에 있는 전라남도 장흥 땅이 문진석이 농사 짓겠다라고 말했던 그 땅이라면 이 차남은 지금 농사 짓고 있어야 됩니다. 농사 짓고 있어야 돼요.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문진석 측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해명해야죠. 왜냐? 자기 당이잖아요. 자기들이 공천 준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진석도 이재명도 모두 해명해라 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하나 드러나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숨기고자 한 진실 끌어올리고 저들의 가짜뉴스 우리가 타파하면은 하나하나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결론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